자, 수학의 셈 몇 강인가요? 12강 경우의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셈 12강 경우의 수. 네. 프로젝트가 좀 말썽이라 그냥 오랜만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경우를 센다. 직접 카운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구분이죠. 언제 더하고 합의 고부 법칙.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요거를 딱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쉬운 게 아닙니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합의 법칙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요. 얘는 동시에가 가능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와 동전 하나를 양손에 쥐고 던졌다.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앞면 1, 앞면 2 이런 식으로 뒷면 1, 뒷면 2 쌍을 잡아줘야 되죠. 그게 곱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런데 합의 법칙이란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뭐 버스는 두 가지, 뭐 기차는 한 가지 이런 게 있다면 나는 한 명인데 한 사람의 A, B 지점을 버스를 타면서 기차를 타고 갈 수는 없죠. 이런 거는 이제 무슨 법칙에? 합의 법칙에 해당한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걸 경우를 뭐가 합이고 뭐가 곱이냐를 사실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은 그런 느낌적으로 즉 비일로다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동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 말고도 뭐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 때 또 얘는 일로 갈 때는 길이 두 가지, 여기를 갈 때는 길이 세 가지면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5번 길, 13, 14, 15, 23, 24, 15. 같은 길을 가는 건데 얘는 또 곱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또 무슨 뜻이냐? 여기서 A 지점에 C 지점 갈 때 얘는 곱사건이 되는 이유가 행위가 끝나지 않았죠. 얘는 여기서 가면 끝나버렸죠. 오케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얘는 A에서 B로 갔지만 길 한 개를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우가 끝나버렸고 얘는 B까지 왔지만 다시 거쳐 가야 되는 경우죠. 오케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느낌적인 부분을 살려보죠.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필수 1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답니다. 눈의 합이 5배수 또는 6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눈금의 합이 5배수 또는 6배수가 되도록 구하세요. 주사위 합은 몇부터 몇까지 있나요? 합. 눈금 말고.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 2부터 12까지 있죠. 그래서 주사위 합을 표로 만들어 보면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때의 경우의 수를 분류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라고? 특정 사건을 카운트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5 이상 5 이상은 이걸 다 해야 되잖아. 뭐 6 이하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경우의 수, 이 표를 알면 조금 더 스피드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려주는 거지. 지금은 이걸 직접 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 근데 표를 안내해주고 선생님 지우고 다시 직접 할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1,1, 요놈이 1,2, 2,1 그 다음에 1,3, 2,2, 3,2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으로 경우의 수가 쭉 올라갑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 6,6, 5,6, 6,5 그 다음에 4,6, 5,5, 6,4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6 해서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최고 숫자가 가운데 센터에 최고 숫자가 5고 다시 5, 4, 3, 1로. 그래서 요렇게 느낌적으로 요렇게 올라갔다 요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경우의 수가 그렇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5배수 또는 6배수잖아요. 주사의 눈금의 합이. 그럼 5배수는 이제 누구누구죠? 5배수는 지금 주사의 눈금 입장에서는 5하고 10이죠. 6배수는요? 6하고 10이죠. 그러면 합이 5배수인 거를 색깔로 표시하면 합이 눈금의 합이 5배수인 건 5하고 10하고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눈금의 합이 6배수인 거는 네모 칠게요. 6배수인 거는 6하고 10이면 찾으면 되죠. 그럼 얘들 곱할 거냐 이 말이야. 곱할 거예요? 눈금을? 이제 정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 말이죠. 5배수이면서 6배수다? 뭐 주사의 눈금이 어떻게 갑자기 갈라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5배수면 5배수 끝, 6배수 6배수 끝, 행위가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합사건이라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주사의 눈금이 5배수이면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는데 주사의 눈금이 갑자기 5배수이면서 6배수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합배수다. 그죠? 느낌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 더하기 3은 뭐고요? 5배수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1. 물론 이제 뭐 어떤 나중에 이제 꼭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뭐 카드를 뽑을 때 이럴 때는 뭐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을 빼고 더하기도 하고 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눈금의 차입니다. 주사위 눈금 차. 차는 차기 때문에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가장 작은 차는 같은 거 0에서 가장 큰 차는 1,6 또는 6,1, 5가 되겠죠. 그래서 주사의 차표는 0, 1, 2, 3, 4, 5가 있고 그때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여기가 1,1부터 6,6가니까 6개가 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1,6하고 1,6하고 6,1 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얘는 1,5 항상 카운트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숫자를 키우면 뒤에 숫자는 줄이고 또는 앞에 숫자를 줄이면 뒤에 숫자는 키우고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막 불규칙하게 나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2,6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은 거 6,2, 5,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4개.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2, 4, 6, 8, 10 이렇게. 알았죠? 이게 주사위 차의 표에 해당합니다. 합쳐서 36 나온 거 확인해 볼까요? 16, 24, 30, 36 맞죠? 네, 확실해요? 놀라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번이 끝났고요. 필수예제 2번 해볼게요. 필수 2번 갑니다. 필수 2번. 1부터 100까지 수가 적혀있는 100장 카드에서 1부터 2 써져 있고 요렇게 쭉 가서 100까지 써져 있는 카드가, 즉 각각 카드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죠? 그랬을 때 2배수 또는 3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1번 2배수 또는 3배수, 2배수 또는 3배수. 2번은 144와 서로소. 자, 2배수는 당연히 몇 개입니까? 50개죠. 3배수는 몇 개입니까? 33개죠. 그러면 카드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6 같은 경우는 2배수 현재 또는 2배수를 지금 우리가 뽑아 들었죠. 카드를 2배수 할 때 2배수 6을 뽑아 들었어요. 그러면 6은 없는 거죠. 지금 1부터 100까지 쫙 나열해 놓고 2배수에서 타다닥 뽑았잖아요. 6이 없어요. 지금 3배수 할 때 33개에 6배수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미 뽑혔기 때문에 다시 뺀다는 얘기죠. 몇 배수를? 6배수를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6배수는 몇 개입니까? 6에는 6, 6에 36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44와 서로소를 구하라 했습니다. 144와. 그럼 144와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144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44를 소인수 분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 32, 4, 32, 4, 6, 24. 그래서 6, 6에 36. 144를 소인수 분해하면 2가 4개고 그 다음에 3이 2개 이렇게 되네요. 그죠? 12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144와 서로소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100개로 봤을 때 1부터 100까지의 카드로 봤을 때 2배수하고 3배수 집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배수죠? 교집합은 6배수 집단이겠죠? 그러면 144와 서로소는 144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거를 소인수라 그런단 말이죠. 소인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2배수, 3배수가 전혀 없는 여기가 빗금친 부분이 144와 서로소가 된다. 얘는 뭐 개수를 못 세서 그런 게 아니라 144라고 서로소라는 개념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 1학년 이후로는 그죠? 잘 보진 않죠. 중학교 1학년 때 서로소 막 나오고 약수배수 이런 거 할 때 빼놓고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것 때문에 못 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미 구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3칸 합친 거죠. 이거 계산하면 전체 100에서 1번을 빼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지울게요. 자, 2번 볼게요. 필수의 3번 볼게요. 자, A, B, C가 적힌 3개의 종류의 카드가 있다. 그랬을 때 A가 적힌 카드가 2장, B가 적힌 카드가 1장, 아니 2장, 그 다음에 C가 1장일 때 그랬을 때 이 중에서 3장을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3자리 문자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필수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필수 3번을 보면 현재 A가 2개, B가 2개, C가 하나다. 그랬을 때 이 문자의 배열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물론 나중에 같은 것인 순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순열자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죠. 순열자 배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2강이고 13강, 14강이 순열 조합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지는 않아요. 같은 것인 순열이 안타깝지만. 어디 나오냐? 확률과 통계 가면 이제 배우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우리가 카운터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럼 카운터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면 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몇 팩이죠? 5팩이죠. 다르다고 생각하면 5팩. 5팩이 얼마입니까? 무려 120이죠. 120을 다 카운터 하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다르다고 생각하면 5팩이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나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A 수형도라 그러죠. 뭐라고요? 수형도. 초등학교 때의 표현으로 따지면 나뭇가지 그림 들어본 적 있나요? 아, 좋습니다. 자, A 다음에는 뒤에 누구 올 수 있어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A에 썼을 때는 다시 누가 올 수 있다? B, C가 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 B 오면 다시 누가 올 수 있어요? B 아니면 C가 올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C 뒤에는, 그 다음 여긴 당연히 이제 A, B니까 C고 여기는 B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해보죠. A, C 썼어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았어요? B니까 B, B밖에 없죠. 아, 큰 B, 작은 B가 아니니까요. 얘는 끝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B를 썼어요. 그 다음에 누구 올 수 있죠? 다시 A, B, C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A 썼죠. 그럼 누구 남았어요? A, C, B, C 남았죠? 그러면 여기 C, B가 자동으로 결정될 거고 A, B, B 썼어요. 그럼 뭐 남았어요? A, C 남았죠? A가 2개, B가 2개니까요. C, A 남죠. A, B, C 썼어요. 뭐 남았어요? A, B, C. B, A, B 남았잖아요. 그죠? A, B, B, A.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 C 썼어요. A, C 썼으면 누구야? A, C는 이제 여기는 이제 A, C를 썼어요. 그러면 A, B가 일단 남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남았다면? 지금 현재 이 줄로 가면 A 2개 썼고 C 썼잖아요. B, B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 줄로 가면 A, B, C. A, B, C를 한 번씩 썼단 말이죠. A, B, C를 썼으면 뭐 남아요? A, B가 남죠. 그러면 A, B, B, A. 이런 식으로. 그래 카운트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습니까? 응. 12? 잠깐만요. 아, 줄 세우기가 아니네요.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선생님 5개를 다 줄 세운 줄 알고 지금 선생님 열심히 줄 세웠는데 문제를 다시 봤더니 3장을 일렬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3자리입니다. 3자리. 네. 아무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번이죠. 그죠? 네. 3자리 뭐라고? 3자리. 3장을 뽑아서.
뽑았어. 그럼 뽑는 경우를 먼저 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뽑는 경우가 누구죠? A, B. 두 번째는 A, B, C. 아니면 뭐 먼저 이걸 하셔도 되죠. A, B가 됐으면 두 번째 선생님 B, 문자 두 개 같은 걸 먼저 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A, B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A 뭐가 있어요? 두 개 같은 거 먼저 합시다. C. 3번 B, A. 4번 B, C. 5번 A, B, C. 어때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B만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몇 개? 3개. 요것도 3개. 이것도 3개. 이것도 3개. 얘는 서로 다 다르니까 줄 세우기 3, 2, 1, 6개. 그죠? 그래서 전체 18개. 뭐 어째 너무 어렵다 싶었어요.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물론 아까처럼 직접 하는 것도 같은 건 순위할 직접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해하셨습니까? 필수 4번 가겠습니다. 필수 4번. 2A 더하기 B 더하기 3C는 14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서상 뭐라고요? 자연수 A, B, C 이게 자연수 순서상을 구하랍니다. 직접 구하는 거예요. 뭐 방정식으로 따지면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었을 때를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해의 수체계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해가 무수인 방정식의 수를 골라주는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개수를 큰 걸 하냐 작은 거 하냐 했을 때 당연히 개수를 큰 거를 먼저 설정해 줘야지 남은 이걸 설정하고 남은 걸 설정할 때 이걸 너무 작게 해서 이 개수를 작은 걸 설정하면 얘들을 뽑기가 곤란해 버린단 말이지.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C가 1일 때, C가 2일 때, 세 번째 C가 3일 때, 네 번째 C가 4일 때. C가 4이라 합시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C가 4를 집어넣으면 10이에요. 10이 넘어가면 2죠. 근데 자연수 넣어갖고는 안 되네요. 그렇죠? 얘는 탈락이죠. 이러시면 그래서 이제 2A 더하기 B는 1이니 끼니 11. 2A 더하기 B는 2 넘어가면 6배니까 8. 2A 더하기 B는 9배니까 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여기 A 자리에 1부터 얼마까지? 5까지. 그래서 5개. 그죠? 8이니까 이 B는요. 1부터 4까지 4개. 땡! 자연수잖아요. 왜냐면 4를 써버리면 B가 0 돼버리잖아요. 그쵸? 네. 3개. 그러면 얘는 1, 2, 2개. 합쳐서 10개. 오케이? 쌍이 10개 나온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갑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쓰면서 읽으니까 선생님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합시다. 음이 아닌 두 정수. 무슨 뜻일까요? 수가 필수 5번 보면 필수 5번에 양이 있고 0이 있고 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이 아닌 두 정수는 뭔 뜻이에요? 0, 허용.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0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y가 누구보다 작다? 7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구하세요. 0 허용입니다. 이제부터. 역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뭘 생각하셔야 돼요? 개수가 큰 거부터 설정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를 뭐부터 넣을 수 있다고요? 0 허용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0부터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y가 0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카운트 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작으면 되니까 몇부터? 잠깐만 일어나고 몇부터? 아니 작은 수부터 0부터 몇까지? 그렇지. 오케이? 네. 요 놈이 1이면 넘어가서 5일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써도 되겠죠. 이제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y가 0일 때, 두 번째 y가 1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식을 쓰면 x가 7보다 작다. 그래서 몇 개라고? 0부터 6개니까 7개입니다.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면 x가 2가 넘어가니까 5가 되고 0부터 4까지 5개. 세 번째 y가 2이면 x가 2가 들어갔으니까 4가 넘어가니까 3보다 작다. 0부터 2까지 몇 개?
3개. 네 번째, y가 3이면 3이니까 넘어가면 x는 1보다 작다. 0부터 0밖에 안 되죠. 0, 1개. 그래서 전체가 16개. 오케이? 요렇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겠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반응이 이렇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열심히 대답하세요. 네. 그 다음 필수 6번. 자몽가 싶어서. 자, 1번.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그죠? 동전을 H가 보통 앞면, 이게 획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최대, 최소 할 때도 맥시멈, 미니멈, 라지 M, 스몰 M 하듯이 앞면, 뒷면 HT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동전이 앞면, 뒷면, 여기도 또 다른 동전이 앞면, 뒷면 순서상 이렇게 쌍을 잡을 수 있죠. 왜? 동시에 동전을 2개를 동시에 잡고 던질 수 있으니까 무슨 사건? 곱사건이 된다. 그쵸? 그래서 동전은 계속 반복적으로 던질 때마다 동전을 2개 던지니까 2개지만 3개 던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6개. 동전을 4개 던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윷놀이도 배 등이라고 그러죠. 윷놀이, 우리가 윷놀이 짝이 4개잖아요. 4개를 할 때 배 등, 하나당 배 등 2개씩이니까 결국 총 16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개골륜모 4, 6, 4, 1, 1. 오케이?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공책이 셋. 그 다음에 필통이 둘. 가방이 5. 공책, 필통, 가방을 하나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책 1개. 필통, 이건 종류죠, 종류. 1개. 가방 1개. 이거를 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모두 경우의 수. 뭐 이런 거죠. 뭐 윗도리가 2개, 아랫도리가 3개인데 그거를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경우. 그죠? 어때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이 윗도리가 뭐가 빨간색이면 아랫도리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책 한 권 사면 필통은 못 사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필통, 공책 이 손에 잡고 필통 이 손에 잡고 가방은 메고 동시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곱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종류가 이만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0개의 공책 하나, 필통 하나, 가방 하나를 공책 3가지, 2가지, 5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서로 다르게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사건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합사건, 곱사건이 구분이 되지만 이게 어떻다고요? 직접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7번. P-Q 플러스 R과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문자가 서로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하나하나 분배할 때마다 항이 하나씩 나오죠. 그쵸? 그래서 분배한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끝났으면 행위가 아까 우리 걸쳐갈 때 기억하시죠? A에서 B 거쳐서 C 거쳐갈 때 B 거쳐 가서 C가 가야지만 행위가 끝나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분배하면 끝나냐고. 계속 분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사건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다. 오케이? 왜 곱사건이냐?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 자, 그 다음에 2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 다음에 P 더하기 Q 그 다음 플러스 X 더하기 Y 그 다음에 Z 더하기 W.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는 방금 배운 대로 3 곱하기 6개, 뒤에는 2 곱하기인지 알겠다고. 물론 이게 분배했을 때 문자가 혹시나 같은가 확인해야 돼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그럼 이걸 다시 곱할 거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얘를 분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항이 따로 있을 거고 6개가 쫙 있겠죠, 분배하면. 이때 항이 4개가 쫙 있겠죠. 그 2개가 다시 뭔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요. 끝났다고요, 행위가.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사건? 합사건. 그래서 6 더하기 4는 물론 얘를 할 때는 곱사건이고 마지막에 할 때 합사건 10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은 현재 어디를 거쳐가는 길을 거쳐가는 문제인데 빼먹지 않고 카운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필수 8번. 자, 여기가 A 지점이고 D 지점이고 B 지점이고 C 지점이고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하나 둘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하나, 둘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번은 A에서 C를 거쳐 B로, A에서 C를 거쳐 B로. 2번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 중간에 어디를 얘기 안 해줬죠. 자, 1번은 다시 말합니다.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그렇죠? 여기만 보면 된다고. 여기는 A에서 C를 거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한다면 1번, 4번,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 1번, 5번, 2번, 5번, 3번, 4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곱사건. 그래서 3 곱하기 2,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A에서 B로 가는 방법론적인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내가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건지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건지, 물론 여기에 길이 있으면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가운데 길은 다행히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먼저 경우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합사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거. 아까 방금 위에서 했죠.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6개. 얘는 2 곱하기 3, 얘도 6개. 마지막으로 정답은 얘 둘이 무슨 사건? 합사건 총 12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했죠? 네. 자, 거의 다 끝났으면 힘냅시다. 필수 9번 갈게요. 자, 1번 360의 약수 개수를 물어봤고요. 2번 360의 약수 중 홀수를 물어봤습니다. 홀수. 3번 360과 420의 공약수.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360의 약수는 소인수분해 하면 6, 60, 그 다음에 6, 60. 그래서 360은 2가 하나, 둘, 셋,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기억하겠죠.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일씩, 여기 일이 있으면 일씩 더해서 곱한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쵸?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이 경우를 정확히 이거를 이해했으면 좀 더 오래 갔겠지만 잊어먹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복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응?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걸, 이 밑에 있는 걸 뭐라 한다고 선생님 세자로? 네, 소인수로 한다고 그랬죠. 소인수 2의 3제곱이 약수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만, 즉 1, 2, 4, 8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있다고요? 1. 그래서 2의 0제곱이 있다고요. 2의 0제곱. 2의 0제곱이 1이거든요. 그래서 2의 0제곱을 우리가 잘 모르면 1이라고 하면 되겠죠. 1이 있다고요. 1. 그래서 얘를 초이스할 수 있는 방법이 이 4개 중에 한 개라고요. 1이 있기 때문에.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가 있다고요? 1, 3, 3제곱 3개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1, 5 2개 있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이 더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인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1이 있기 때문에 1씩 더해서,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운 건데, 그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어떻게 아냐고. 그럼 지금 왔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지. 훨씬 더 지금 많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3, 8에 24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360의 약수 중 홀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360의 약수 중 홀수는 3이 들어가 버리면 홀수가 되죠. 그죠? 5가 들어가도 홀수가 돼. 뭔 소리네. 다시 360의 약수 중 홀수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그 홀수를 직접 구할 건지 아니면 반대인 짝수를 뺄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죠? 홀수를 선생님이 3이 들어가면 다 홀수 된다. 야. 자, 360의 약수 중 홀수를 구한다. 전체에서 짝수로 된 걸 빼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죠? 그러면 전체가 방금 24개였으니까 24개에서 뭐 한다고? 짝수를 뺄 거라고. 짝수인 약수를 뺄 거라고. 짝수인 약수. 그럼 짝수인 약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바로 2가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짝수가 되죠. 오케이?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거 말고 2가 들어가면 전부 다 짝수다. 그러면 2가 한 개 들어갈지 두 개 들어갈지 세 개 들어갈지 모르겠네. 그래? 그것도 애매하네. 그죠?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될까요? 그러면 홀수로만 누구랑 되어 있는 거 3과 3제곱과 5로 구성된 약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짝수를 빼려니까 더 불편하네 또. 그쵸? 물론 짝수가 바로 빼는 게 바로 빵 하고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이 지수에 1씩 더해서 3 곱하기 여기 1 더해서 2 6개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360과 420 우리 이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20으로 나누면 3, 4 이 밑에가 서로소 안 나눠지는 걸 얘기하죠. 이게 최대 공약수. 오케이? 왜 갑자기 최대 공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다라고 배웠거든요. 오케이? 그래 120은 360에다 3 하나만 뺀 거죠. 120은 그래서 2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겠죠. 360은 3 하나만 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하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 4, 40, 16개 이렇게 나오겠죠. 틀려버렸어요. 잠깐만. 360, 420의 공약수. 선생님 이걸 틀렸네요. 120이 아니네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선생님 낚였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 누구죠? 6, 7에 40. 60인가요? 6, 6에 30이면 6, 7에 40. 그럼 이제 맞네요. 그럼 60은 그러면 소인수분해 어떻게 될까요? 60을 나누면 6, 10. 그죠? 2, 5. 그래서 60은 2가 2개, 3 하나, 5 하나. 그래서 지수에다 1씩 더하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12개. 여기 서로 틀려버렸네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필수의 10번은 이제 지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표에 관한 문제도 갑자기 뭔가를 2를 더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2를 더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오래 가고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수 이제 10번을 보시면 1000원짜리 지폐가 이게 몇 장 있냐면 2장. 500원짜리 동전이 3개. 100원짜리 동전이 3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번 거기서 마지막에 단 0원을 영원은 뺀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원은 지불하지 않는. 지불 방법과 2번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세요.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뭔 차이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우리가 어떤 물건을 1000원을 샀어요. 1000원짜리를. 그러면 1000원짜리를 한 장을 줘서 하는 거하고 500원짜리를 2개를 줘서 하는 거하고 누구 입장에서는 지불 금액에서는 당연히 똑같겠죠. 1000원 줬으니까. 하지만 지불 방법에서는 어쩌나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시는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지불 방법은 자 아까 소인수분해했을 때 기억하시죠? 1이라고 하는 추가적 약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하고 1까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지수에다 1씩 더한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지폐가 1000원짜리가 빵장, 한 장, 두 장을 쓸 수 있다. 즉, 이 1000원짜리 지폐가 두 장이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빵장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사용하지 않는 걸 하나의 경우로 보고 지폐를 한 장 주는 거, 지폐를 두 장 주는 거 해서 이 사용하지 않는 빵장이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씩 더하는 거라고요. 지불 방법이 나오면 여기다 장수에다 2를 더한다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불 방법은 2 더하기 1, 3 더하기 1, 3 더하기 1 맞죠? 3장 있으니까 3 더하기 1, 즉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데 장수에다 왜 2를 더했다고요? 빵장, 그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걸 카운터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거를 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빵빵빵이 카운트 될 거 아니야. 서로 쌍을 잡아서 즉 곱사건을 했으니까. 그래서 영원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1을 뺀다고요. 얘는 영원 사용하지 않는 거. 왜 빼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지불 금액은 뭐가 문제였죠? 아까 지불 금액에서는 1,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장 쓰는 거와 500원짜리를 2개 쓰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게 2개에서 1,000원을 만들어서 이게 같기 때문에 얘들을 혼동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는데 100원짜리 다 준다고 해서 500원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만 혼동되고 있어 지금.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지금 혼동되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뭘 하면 환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환전. 당연히 환전이니까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뭐야?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당연한 건 아니네요.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환전한다고. 뭔 얘기냐? 1,000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요걸 다 500원짜리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1,000원짜리 2장이 500원짜리 몇 개를 바꿔줘요? 두 장이니까 500원짜리 4개 바꿔주죠. 그럼 4개 더 더해주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되는 거죠. 이제 1,000원짜리 사라졌으니까 카운터 할 때 헷갈릴 리가 없다고요. 됐어요? 그럼 얘는 7개, 3개니까 아까 한 방법 똑같습니다. 7 더하기 1, 3 더하기 1. 즉 8 곱하기 4. 끝났습니까? 아니죠. 빼기 1. 왜요? 빵. 그죠? 영원히 카운터에서 빠져야 된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 혹시나 이 100원짜리가 5개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도 겹치죠. 그럼 요거 있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다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뭐 나오면 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필수 11번 갈게요. 2문제 남았네요. 필수 11번. 자, 5개의 영역이 있다면 요렇게. 자, 요렇게 5개. A, B, C, D, E. 몇 색이 있냐면 5색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5색이 준비되어 있어서 1번 모두 다른 색 칠하라고. 그 다음에 2번은 중복 허용인데 이웃한 곳은 같은 색이 안 된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이런 경우에. 그렇죠? 모두 다른 색이니까 영역이 몇 군데니까 5군데니까 한 번 칠하면 못 칠한다. 이게 다른 말로 순열이고, 그죠? 뭐 이어달리기처럼 한 번 여기다 우리가 이어달리기 한 번 뛰면 그 다음 주자가 못 뛰잖아요. 그 뛴 주자는 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칠하면 못 칠하니까 하나씩 줄여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뒤가 뭐라고요? 순열이라고요. 순열. 그렇죠? 순열. 순서를 생각해서 배치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복 허용인데 이웃하는 건 누구부터 카운트해요? 최고 많이 붙어있는 것부터 카운트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다 5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차분히 하면 돼요. 여기 하나 줄인 거. 왜? 이웃하면 빼야 되니까. 한마디로 빨간색은 네가 이렇게 싹 칠하면 같은 영역으로 보여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4개. 그죠? 얘는 여기 2군데 붙어있으니까 3개. 얘는 여기 칠한 게 다시 칠해줄 수 있다고요. 왜? D 입장에서는 칠해진 이 2군데만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 다시 몇 개? 3개. 얘 입장에서도 여기하고 여기 2군데 붙어있고 여기하고 여기는 안 잡히니까 여기 칠한 거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다시 또 3개. 기억나시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식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했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이렇게 D칭형의 원순열처럼 댕기게 돼 있으면 뭐 다시 경우를 나눠야 될 경우 있겠지만 지금은 요거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2번. 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한 개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자, 발전 12번. 네, 엄청 어려운 것 같죠? 발전이랍니다.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데 100의 자리 숫자, 여기가 100의 자리죠? 여기가 10의 자리고 1의 자리인데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중 100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한 개가 홀수.
여기 적어도 한 개 홀수. 이르자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자리 숫자와 10의자리 숫자 중 이 두 군데는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됐어요? 한 번 쓰면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적어도 한 개가 홀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홀수가 될 수 있는 적어도 한 개 홀수니까 이 두 개 100의자리와 10의자리 100의자리와 10의자리 있다면 여기가 홀, 여기가 짝, 여기가 짝, 여기가 홀, 여기가 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100, 이제 100의자리 10의자리 있으면 이제 1의자리 이제 여기 1의자리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나머지 이제 카운트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전체 개수를 구해서 뭘 뺄 거냐? 전체 개수를 구해서 짝짝 나머지. 오케이? 물론 여기는 짝수 홍수 많은 가능하니까 전체에서 여기 자리에 뭐만 빠졌어. 이걸 4가 할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여기가 짝짝이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 이걸 뺄 거냐. 이게 뭐예요? 뭔 개념이죠? 여사건 개념이죠. 물론 직접 하셔도 되겠죠.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한번 여사건을 확인해 보죠. 자, 전체 개수는 자연수니까 첫 자리에 몇 개? 6, 5, 4. 한 번 쓰면 못 주죠? 이게 전체 개수죠. 그래서 몇 개죠? 전체가 120개죠. 예, 이게 전체라고요. 이게 전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뺄 거라고요? 100의자리, 10의자리 이렇게 해서 짝, 나머지 이렇게 된 걸 뺄 거라고요. 그럼 짝수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짝수가 누구누구죠? 2, 4, 6이죠. 그럼 짝수 두 개를 가져오니까 몇 곱하기 몇이 돼요? 3 곱하기 2가 되죠. 짝수가 두 개, 지금 현재 3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짝수 두 개를 누구든 아무튼 앞에서부터 가져왔어요. 두 개를.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 남아요? 여기는 4개 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3, 8, 24죠. 그죠? 그래서 최종식은 120에서 24를 빼서 96개다.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여사건 개념이라고요. 이걸 직접 다 카운트 하려니까 어우 부담스럽죠? 물론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는 방법도 이거를 직접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여사건 개념으로 푸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앞에 거 저걸 할 거예요. 세 개를 힘들지만 해볼 거예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꼭 여사건 생각해 봅시다. 네, 고생하셨어요.